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 초중고에서 100년 동안 사용된 교과서가 수집됐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자료 수집에 공들인 성과인데 미 군정청의 교과서와 70년대 반공교육 등 지금과는 크게 다른 우리 교육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73년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바른생활 교과서입니다. 남북분단과 이산가족의 고통을 통해 반공교육을 했습니다. 한 학기 18단원 가운데 4단원이 반공 관련입니다. 음악과 중고교 교과서에도 반공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6.25 전쟁 중인 1951년 사용한 교과서도 발굴됐습니다. 유엔 참전국에 대한 우호적인 설명을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교과서 글씨체는 다양하게 변화했습니다. 1946년 미국 군정청이 발간한 교과서 글씨체는 지금은 보기 드뭅니다. 이후 고딕과 명조체가 주류였습니다. 최근에는 저학년 교과서에 손글씨 서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1969년 이전 초등 교과서에는 한자가 섞여 쓰이다가 70년 이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내용도 흥미로운 점이 많습니다. 1967년 자연 교과서에는 초등 4학년의 평균 키가 130cm로 지금보다 9cm 작고 몸무게는 27kg으로 무려 10kg 적었습니다. 1968년 5학년 자연에는 장티푸스 환자 4,100명 가운데 51명이 숨졌다고 나와 사망자가 거의 없는 지금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여름과 겨울방학 과제물을 담은 방학 생활은 일제강점기 때도 있었고 지난 90년대 말 사라졌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과 그다음에 문화, 예술, 그다음에 기준에 대한 어떤 표준까지 다 담아서 알 수 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중고 100년 동안 교육 역사를 담은 경남도 교육청의 교과서 전시는 평일과 토요일 오후 이달 말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구입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제품을 잘 표현해주는 미디어 콘텐츠가 아주 중요한데요. 창업기업에 이를 무료로 제작해주는 제도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튜디오에서 인공 눈썹 제품 사진을 찍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업체 대표는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어떻게 배치할지 편집 감독과 상의를 합니다.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 스마트 스튜디오는 이처럼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에 온라인 마케팅 콘텐츠를 무료로 제작해줍니다. 그런 몇십만 원이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마트 스튜디오에서는 그런 비용적인 부담도 없고.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해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거래액 100조 돌파가 예상됩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진이나 영상만 보고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많아 제품을 잘 표현하는 고화질의 콘텐츠는 매출과 직결됩니다. 저희들 또 표현하고 싶은 대로 잘 사진을 찍어주셔서 매출 증대에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스마트 스튜디오에는 올해 4월부터 3명의 직원이 배치돼 지금까지 101건의 사진과 영상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성과가 확인됨에 따라 지원 대상과 폭도 넓히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공모라든지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일반 업체들도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산 창조센터는 또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지역 기업을 선발해 콘텐츠 제작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경남의 이번 주 주요 소식과 행사 등을 미리 들여다보는 순서입니다. 이번 주는 경남 학생 인권조례 추가 공청회가 5개 권역에서 동시에 열리고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제로페이 시범 사업이 창원에서 시작됩니다. 미리 보는 한 주 소식 진정은 기자입니다. 찬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경남 학생 인권조례 추가 공청회가 모레 경남 5개 권역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장소는 창원과 김해, 진주, 통영, 양산의 각 교육지원청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발표자는 조례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동수로 공개 모집하고 사회자는 의사개진 없이 진행만 맡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각종 불공정 시비가 이어지며 파행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창원에서 제로페이 시범 사업이 시작됩니다.
제로페이는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결제 금액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중간 결제사를 거치지 않아 수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매출 8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결제 수수료가 없습니다. 경상남도는 창원 시범 사업을 거쳐 내년에는 경남 전역으로 제로페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요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정우 창녕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앞서 1차 공판에서 검찰은 한 군수에게 군수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8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한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이름이 인쇄된 달력 6부를 노인정에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야마구치현의 NHK 방송국에서 보내온 뉴스입니다. 오늘은 일본 유일의 보거 전문 시장이 재건축에 들어갔다는 소식 등을 차주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기와의 만남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는 수업이 사뇨 오노시의 중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보건교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거슬러 올라가면 200만 명의 조상이 있고 모두가 생명의 끈을 이어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은 생후 5개월부터 2살 사이 아기 11명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初めて触ってもうほっぺたがプニプニで可愛かったです。妊婦さんの人がいたりしたら席を譲ってあげたりなんか手伝えることがあったらしたいなって思いました。 시모노세키시의 보거 전문 하에도마리 시장이 오래되고 낡아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임시시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44년 전부터 일본 유일의 보거 전문 시장으로 영업해온 하에도마리 새 시장은 4년 뒤 완공됩니다. この仮設市場でも行動衛生化市場に対応できるようなですね、ことをこれからもどんどんやって、より安心安全なフグを提供し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고등학생들이 첨단 바이오 연구를 위해 세포가 분열하는 모습 등을 관찰할 수 있는 교재가 야마구치 대학에서 개발됐습니다. 이 교재는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최첨단 과학기술과 연구 방법을 아이들에게 체험시키고 싶다는 요청에 따라 야마구치 대학의 교수가 개발했습니다. 細胞自体がもちろん本当に生きてるんだなっていう実感がですね湧くということと細胞内にはいろんな構造があるんだなっていうことが実感として分かってもらえるんじゃないか。 세포 배양을 관찰하려면 비싼 특수 장비가 필요하지만 이번 교재 개발로 학생들의 세포 관찰이 한층 쉬워졌습니다. KBS 뉴스 차주화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출근길 조금 서둘러 나오셔야겠습니다. 어제 내린 눈과 비로 인해서 도로 사정이 많이 좋지 못합니다. 일단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도로가 얼어붙은 곳이 많고요. 대부분 지역으로 안개가 아주 짙게 껴 있습니다. 현재 창원의 가시거리 150m, 진주 160m 등을 비롯해서 대부분 지역이 200m 미만에 그치고 있습니다. 운전하는 분들 반드시 서행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낮 기온 9도로 어제보다 무려 8도가량이나 높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대체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먼지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오늘 경남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일시적으로는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일 때도 있겠습니다. 또 이 먼지는 쉽사리 거치지 않으면서 당분간 계속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호흡기 약한 분들은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경남 지역 하늘 자체는 맑게 개어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안개 때문에 시야가 많이 뿌옇고요. 낮에도 먼지로 인해서 시야가 좋지 못하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 동부 지역은 해안을 제외하고 모두 영하권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낮 기온은 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많이 높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거창과 합천을 비롯해서 대부분 영하 4도 안팎까지 크게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은 진주와 사천, 남해가 10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는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목요일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함안군에서는 아라가야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가마터와 토기 폐기장이 나와 학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산천군은 지역 특산물인 곶감을 알리는 지리산 곶감 축제를 내년 1월 3일부터 나흘 동안 시천면 일대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의령군은 인구 분포와 상가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장 시급한 장소 8곳을 CCTV 우선 설치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거창군 농구협회장 배 대회에 거창 산청 함양군의 중고생 28개 팀 400명이 참가해 지난 15일 대회를 치르고 교류 활동을 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공공장소에서 상습적으로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지만 통행이 잦은 곳에서 불을 내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창원의 한 빌딩 화장실에서 쓰레기를 모아 불을 붙였다가 미수에 그쳤고 지난 8월 창원의 한 어린이 공원 주변에서 길에 있던 쓰레기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남 청소년 YMCA가 어제 도청 소회의실에서 김경수 도지사와 청소년의 만남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행사에서 청소년들은 김 지사에게 청소년 문화시설 부족을 지적하고 관련 공약 진행 여부를 질의했습니다. 경남 청소년 YMCA는 청소년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18세 참정권 확대를 요구하며 도지사와의 소통 행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해 씨가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 시티를 본격 조성합니다. 김해 씨는 신규 개발 사업으로 내년부터 유라 2지구에 LH에서 50억 원을 들여 공공 와이파이, 정보통신망 등을 마련하고 교통과 방범, 환경 분야의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심에는 해반천과 경전철, 가야 역사문화를 중심으로 테마형 특파단지를 조성하고 삼방동 지역에는 경제지원 스마트타운을 조성합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내년도 경남 교육의 방향을 미래 역량 육성과 참여, 협력으로 설정했습니다. 도교육청이 내년에 새로 추진하는 정책으로는 교권 보호를 위한 지원팀 운영과 교권 침해 법률 상담 지원, 도시와 농촌 학교의 불균형 해소, 학교 규모별 예산 차등 지원 등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이 같은 새 정책 방향을 일선 학교장에 전달하고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 거주 비율이 경남은 9만 쌍으로 전국 3위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결혼 5년 이내 국내 거주 신혼부부는 전국 138만 쌍으로 경기도의 27%인 37만 3천 쌍, 서울의 19%인 26만 쌍이 살고 있고 경남은 세 번째 많은 6.5%, 9만 쌍이 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들 가운데 1명 이상 재혼인 부부는 전체의 20%이며 38%가 자녀가 없고 맞벌이 부부는 43%로 나타났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